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3장 10절 내용인데 related rates라고 돼 있어서요. 우리말로 직역한 거는 따로 없고요. 좀 얘기하자면 이제 상관 비율, 뭐 관계 비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이제 직역하자면은 이제 그렇고요. 어떤 relate는 이제 관계된 그리고 rate는 비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내가 이만큼의 현재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더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더 쏟아부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힘이 더 들어가는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blem of finding a rate of change, 어떤 변화의 비율을 찾는 건데, from other known rate of change, 다른 것이 변하는 비율을 알 때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그걸 related rate probl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게 이제 다이어트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러면은 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밥을 얼마나 덜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5kg를 빼고 싶으면은 뭐 칼로리량을 뭐 요만큼 줄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related rate proble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풍선 불어달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리카 벌룬, 그래서 펌핑이에요. 그러니까 풍선 불 때 풍선을 불어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겠죠. 처음에 훅 불면은 되게 잘 커져요. 근데 저도 집에서 훅 하면은 이제 애들이 와 풍선이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격려해 주죠. 아빠 힘내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쯤 되면 그 다음에 잘 안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하려면은 더 많은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상관관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V가 볼륨이고 R이 그 풍선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죠. 스피어가 구거든요. 구 할 때.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바람을 후 넣어서 V를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럼 이 V가 커지는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커지는지 계산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요 정도 부피가 요 정도인데 아니야 나 이 정도를 원해 그러면 요만큼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rate of change of V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상수니까 V가 커진다는 건 R의 3승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합니다. T에 관해서. 그러면은 V는 시간이 따라가서 변화하고 반지름도 시간이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V를 T로 미분한 거는 R을 T로 미분한다는 걸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dVdt는 4파이 R 제곱 dR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크게 하고 싶으면요. 부피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요만큼의 바람을 더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R이 적으면은 조금만 넣어도 부피가 금방 커지는데 풍선이 웬만큼 커진 다음에 이걸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만큼의 반지름의 제곱만큼의 더 비례해서 더 많은 양의 바람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풍선 불 때 처음에 훅 하면은 처음엔 잘 커지다가 일정 시점 되면 막 훅 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반지름 너무 커져가지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바람 넣잖아요. 지금은 워터파크 시설 좋아서 이제 에어펌프가 있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에어펌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튜브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람만 불어 넣는데 처음에는 이제 튜브가 압축이 돼 있어서 처음에 훅 불면은 좀 차요. 그럼 애들이 옆에서 아빠 튜브 금방 차겠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바람을 내가 넣고 있는 건지 안 넣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죠. 왜냐면은 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피가 되면은 더 크게 하려면은 더 많은 양의 바람을 한꺼번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을 넣으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계속 후후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힘 다 빠지고 그래서 애들은 튜브 실컷 바람 넣고 이제 애들 놀 때 저는 쉬다가 정신 차려보면 이제 또 물놀이 끝나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풍선 같은 거요. 부피가 처음에는 뭐 5 정도 부피인데 이것이
한 뭐 10 정도 늘기 위해서는 뭐 얼마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반지름이 뭐 요만큼 늘었을 때 부피는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릴레이트 레이트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고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릴레이트 레이트 프로블럼이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여러분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먼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수능 영어보다 어렵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수능 영어 지문은 정말 여기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water runs into conical tank at the rate of 9 이건 문장 3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5형식 문장도 이렇게 잘 번역해서 수능 문제 푸는데 이게 안 풀려요. 미스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수능을 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스테리야 진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누가 좀 누가 논문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 영어 교육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릴레이트 레이트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제 해석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말하고 있고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건지 이 문제만 한 번 읽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y는 fx 어쩌고 주어져. y는 sin x일 때 dy dx를 구하세요. 이런 거는 금방인데 이런 거는 참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코니컬 탱크가 뭔지. 코니컬은 그러니까 원뿔형 탱크예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스탠즈 포인트 다운 이거 탱크가 서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포인트 다운 점이 아래쪽에 되게. 그러니까 콘이 이렇게인데 이 그림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학교 다닐 때 배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 시간에 이런 걸 배울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은 소설이나 아니면 뭐 다이얼로그나 이런 생활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헤이트는 알겠지만 베이스는 면, 내 반지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우리가 접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영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많이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많이 해서 이 문제가 뭘 찾으라는 건지 빨리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Water runs in a conical tank at the rate of 9 feet 세제곱 per meter. 물을 코니컬 탱크, 그러니까는 이런 원뿔 형태의 탱크에 들이붓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여기 탱크에 아무것도 없다가 물이 들어오면 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금방 차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똑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높이 변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 변화는 다 다르겠죠? The tank stand point down. 그러니까는 스탠드 포인트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맨 끝에 점을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뿔이 이렇게 뒤집어서 생겼다는 거예요. And has a height of 10 feet. 높이는 10feet. 이고 a base radius of 5 feet.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5feet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feet, 높이가 10feet란 얘기예요. 자, how fast is the water level rising? 물의 레벨, 높이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빨리 차오릅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는 정도가 얼마입니까? 근데 when the water is 6 feet deep. 물이 6피트 깊이에 되는 순간 얼마나 차오릅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금방 차오르다가 6피트 되면은 이때 물이 또 증가하는 거랑 이때 워터 레벨하고 y가 여기일 때 워터 레벨 증가량 약하고요. 여기서의 워터 레벨 증가량은 좀 달라요. 여기는 좀 빨리 증가할 거고 여긴 천천히 증가할 거고 이쯤 되면 뭐 거의 똑같은 양의 물은 어차피 똑같은 양으로 들이붓고 있으니까는 높이가 그러니까 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오르다가 나중에 천천히 오르겠죠.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해했어요. 탱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때 문제를 찾으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 그림을 좀 띄워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키우고.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잘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는 물이 6피트만큼 차있을 때 물이 얼마나 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제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이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 변수 지정을 합니다. 변수 지정은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이죠. x축의 길이는 x, y 높이는 y, 뭐 높이는 뭐 h, 뭐 h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문제대로 하면은 탱크는 이제 원뿔의 아래쪽 형태가 돼 있고 포인트 다운이니까요. 높이는 10피트 그리고 반지름은 5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현재 상황이 워터 런스 인터 코니컬 탱크가 있다. 레이트 오브 이렇게 9피트 3승 퍼 미터입니다. 이제 단위는 편의상 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은 물이 1분당 9피트 세제곱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피가 1분의 9피트, 2분의 18피트, 3분의 27피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량이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정보는 dv dt가 9라는 얘기입니다. 9피트 세제곱인데 그냥 9피트 세제곱 퍼 미터인데 그냥 9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정보 보죠. 높이는 10피트, 밑면은 5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는 5피트, 10피트 주어져 있고요. 그때 How fast is the water level rising when the water is 6 feet deep? 물이 6피트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터 레벨이 6피트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워터 레벨을 y라고 하고 그때 베이스를 x라고 할 때 자, 현재 주어진 정보는 y는 6이란 얘기예요. 이 정보를 갖고 뭘 찾자면 워터 레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주어진 정보는 이었습니다. 주어진 정보 요거 올 때 요거는 무엇입니까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요. 이 식을 푸는 거예요. 여기 보면 V는 볼륨, X는 레디우스, Y는 뎁스인데 어떤 거면 시간 t에 따르는 물의 높이, 물의 반지름을 x 그리고 시간 t일 때 물의 높이를 y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죠. 이제 이걸 이제 식을 좀 써서 풀어봐야죠. 현재 물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요 초록색 콘의 부피는 V는 요 콘의 부피는 3분의 1 반지름 제곱 높이 파입니다. 요거의 그 면적 부피는요. 이거는 뭐 콘의 부피는 여러분들 아마 구해보신 적 있으니까 모르면은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분해보면요. 일단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at time t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dv dt를 해보죠. 양변을 t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놔두고요. 자, x는 어떨까요? x는 상수일까요? 아니죠. 물이 높이가 차오르면서 x도 변하고 y도 변하죠. 그러니까 x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x를 t에 가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2x가 되고 그 다음에 dx dt 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 보세요. dx d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도 곱해줘야 되고 더하기 3분의 파이의 x제곱의
y 미분은 y 프라임 이렇게 돼요. y 프라임이니까 dy d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하면은 dy dv dt는 알아요. 근데 x 몰라. dx dt 구해야 돼. 얘 구해.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현재 v는 3분의 x고 y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요거는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봤더니 생뚱맞은 녀석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풀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변수가 많다는 거는 문제 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잘 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변수를 줄이는 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변수를 줄인다. 지금 현재 불필요한 건 x죠. x가 가급적이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x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x를 사라지게 만드는 법 두 가지예요. x를 y에 관한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x를 y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현재 여기서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있죠? 밑면의 길이 높이 있어요. 이건 비례하죠. 서로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피는 이렇고 and 자 보겠습니다. 밑면의 길이의 두 배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높이를 절반한 것이 밑면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x는 2분의 y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여기에다 대입하면은 v는 3분의 1 파이에다가 4y제곱 되니까 12분의 파이에 y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피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y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파이 그대로 남고 자 y 3승 미분하겠습니다. y 3승 3y 제곱 그리고 y를 t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음함수 미분하고 같은 원리죠. 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dv dt는 9였어요. 12분의 파이에 3 그리고 y제곱 y는 문제에서 6이라 줬죠. 그리고 dy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워터 레벨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y dt는 요거를 이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하면은 3, 3, 3, 6, 12, 3, 4, 12, 6, 12 29, 108, 108 똑같네요. 그래서 파이분의 1이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y가 6피트일 때 물의 수면 증가, 수면은 얼마만큼 파이분의 1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at the moment in question 그 순간에, 그러니까 높이가 6피트가 되는 순간에 the water level is rising at about 5분의 1 피트 이렇게 됩니다. 5분의 1 피트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dy dt가 마이너스면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다른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왜 x를 2분의 y로 변해야 되는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x까지 다 붙어 있으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식이 많이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dx dt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Relate Rate Problem Strategy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Draw a Pic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저는 요 1번 앞에다가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권 분들은 이거를 쉽게 이제 아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고 뉘앙스라는 것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번 앞에다가 0번 해가지고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번역을 잘해야 돼요. 번역을 잘해야 돼요. 만약 번역을 잘못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괜히 이상한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draw a picture and name the variable and constant. 상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 그리고 그런 거 이름을 주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그림을 못 그려요. 아까 전에 했었던 이런 경우 포인트 다운이 뭔 뜻인지 점이 아래? 그게 뭔 소리지? 이런 건데 이게 아래로 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원통을 이렇게 안 그리고요. 이렇게 눕힌 상태로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구멍 뚫어서 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저 아는 지인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는요. 이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어려운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이해해서 그거에 맞는 그림을 그린 수만 있으면 거의 한 80%는 해결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write down the numerical information. 그래서 뭐 V가 뭔지, Y가 뭔지, X가 뭔지 앞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을 두고 그 다음에 write down what you are asked to find. 찾는 게 뭔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dy, dt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괜히 헷갈리지 말고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write an equation that relates variable. 이 변수들에 맞는 식을 표현하고 v는 3분의 1 x 3승 y 파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You may have to combine two or more equal together single equation that relate the variable whose rate you want the variable whose rate you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 할 때 x랑 y랑 두 개 변수를 그냥 놓고 그냥 풀었더니 x도 알아야 되고 dx, dt도 알아야 되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dx, dt를 또 구해야 되는 이중고가 생겨요. 근데 현재 우리는 dy, dt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x를 없애버리고 x를 y로 변환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 주황색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예,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계산할 게 많고 찾아내야 될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은 t에 가서 미분하세요. 그 다음에 찾으세요. 그 다음 6번 계산하세요. 이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런 이 모든 1번에서 6번까지 그리고 문제 이해하는 것까지 지금 아까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수업을 해봤지만은 5번부터는 정말 잘해요. 5번부터는 1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 2, 3, 4번 특히 0번하고 1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잘해요? 잘하는 방법 없어요. 이거는 있으면 누가 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방법 없어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많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견적이 나와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배우셨던 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식도 되게 많고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근데 좀 관련된 문제 수없이 많이 풀어보니까 나중에는 딱 보이죠. 아,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런 거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한 그 정도 연습은 해야지만 이 견적이 나오고 딱 변수를 몰아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은 뭐 이것도 몰라 막 그러는데 이해는 가요. 이걸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해볼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핫 에어 벌룬,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죠. 기구 이렇게 이게 여기 있지만은 사람 타 있고 풍선 이렇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거. Rising straight up, 수직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From a level field, 레벨 필드니까는 요 레벨 필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높이가 0, 그러니까 x축 위에서 이제 올라갔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tracked by a range finder 150m from the lifter point.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기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여기 애들이 타고 있을 때 애들이 타고 있으면은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저희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애가 탔으면은 저는 뭐 하고 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애 저거 타고 있는데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고요. 애가 타고 있으면은 애 잘 있나 보면서 잘 올라가고 있나 하면서 애가 밑에 볼 점이니까 뭐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기구가 올라가는 걸 따라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 저는 여기고 기구가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150m 떨어진 위치에서 기구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at the moment the range finder's elevation angle is 504.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오는데 45도 각도에 현재 있어요. 예. 그때 45도 각도 있을 때 the angle is increasing at the rate of 115 radian per meter. 이렇게 되고, 근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기구 올라오면은 제가 고개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처음에 기구가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면 뭐 처음엔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어지간한 데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고개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시간에 따라, 즉 기구가 올라간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45도 각도를 봤을 때 기구 올라간 거고 좀 더 이렇게 탁 꺾는 게 0.14 라디안 미터 퍼 미터라는 얘기예요. 그때 how fast is the balloon rising at the moment? 그러니까 풍선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구가 올라가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기구라는 것은 뭐 속도 조절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불해서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의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 그림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다시 불러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은 불러왔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how fast is the balloon rising at that moment? 그때 풍선이 얼마 빨리 올라가고 있는가입니다. 편의상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를 x축으로 이제 놓고요. 아이고. 여기를 y축, 여기를 원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현재 문제를 보죠. 일단은
제가 요거 각을 제가 기구가 올라가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그러면 세타는 현재 제가 4분의 파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 세타 dt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at 요때 0.14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at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for t 시간에 따라서 그냥 0.14 이렇게 이제 해보죠. 자, 그리고 y는 height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distance between the field and balloon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구와 이 지면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height라고 돼서 height in meter of the balloon above the groun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height of ballo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물론 여기 밑에서부터 뭐 그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때 우리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은 how fast the balloon 이니까는 dydt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정보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x는 뭐 150m는 고정이고, 그러면은 세타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세타와 y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고 뭐 코사인 세타 하면은 y는 아무 상관없고 사인 세타는 빗변을 알아야 되죠. 근데 빗변을 알려면은 150제곱 y제곱에 루트 씌우고 그래야 돼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탄젠트 세타를 하면은 y에 관한 식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since 탄젠트 세타는 150분의 y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 미분 dy dt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dy dt는 150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줘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t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세타는 현재 t 상황에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기구를 바라보는 게 변하고 있으니까 세타도 t에 관한 식, y도 높이는 기구가 올라가는 거니까 y도 t에 관한 식이죠. x는 상수는 고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t로 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타가 인사이드, 탄젠트가 아웃사이드가 돼요. 자, 그래서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제곱 세타,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d 세타 dt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시퀀트 제곱 세타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요 150은 150이고 d 세타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예요. 세타가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 그러니까 얘는 150 곱하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2. 그리고 d세타 dt는 0.14. 예,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42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45도 각도를 보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이 벌룬은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42피트 퍼 미니츠 1분에 42피트만큼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되게 단순한 계산이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할 때 제가 설명할 때 어디서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거 설명할 때. 그리고 요 그림하고 이 변수 설정할 때 그때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고요. 나머지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네, 그냥 계산이야 뭐 그냥 주주주죽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y는 150 탄젠트 세타일 때 그리고 세타가 4분의 8이고 d세타 dt가 0.14일 때 dy dt는 뭐게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150분의 y니까 dy dt는 150 세컨드 제곱 이거. 그래서 세타 4분의 파이이고 d세타 dt는 0.14니까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42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예, 문장이 참 길죠. 예, 이런 문제가 릴레이티드 레이츠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이 길어서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뭐 그래도 뭐 해봐야죠. 뭐 근데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볼 때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particle P, 그러니까 입자가 있는데 P가 moves clockwise. clockwise,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고요. clockwise,는 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가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particle P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at a constant rate, 그러니까 일정한 비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데 along a circle of radius 10m, 그러니까 centered at the origin,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0m인 원을 위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입자 움직이고 있대요. 예, the particle's initial position is 0,10. 그러니까는 여기 0,10에서 있고요. on the y-axis and its final destination is the point 10,0.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는 좀 요걸로 좀 보겠습니다. 이따가 저희 칠판에도 있겠지만은 빨간색이 직선이라 요걸로 해야겠네요. 여기 시작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 원을 따라 움직여 가지고 여기까지 간대요. 여기가 시작점, 끝점,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클 입자가요. 자, once the particle is in motion, 이 파티클이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 the tangent line at P, 점 P는 뭐냐면 이 파티클 P의 위치예요. 여기 파티클 P의 접선은 X축과 Q라는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which moves over time, 이 Q라는 점은 당연히 시간이 변하면서 바뀌겠죠. 현재 P가 여기 있으면은 Q가 여기지만은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요. P가 여기 있으면은 이 Q는 정확하게 위해서 자 비슷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Q는 여기가 Q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P가 여기 있었으면요. 그럼 Q는 여기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Q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if it takes the particle 30 seconds to travel from start to fin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이거 좀 지우고요. 만약에 그 입자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 월달 A까지 걸리는데 30초가 걸립니다. 이때 how fast is a point Q moving along the axis? 이 Q는 X축을 따라서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근데 when it is 20m from the center of the cir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현재 X는 20이라는 얘기고 그때 dx, dt는 뭐게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걸 구하라는 건데 현재
이 파티클 P 이게 움직이는 컨스탄트 레이트 이 레이트가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약간 좀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제 이 문제가 뭘 풀려는 건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테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림 좀 불러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변수는 잡혀 있어요. 세타도 있고 x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dx dt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dx dt를 구하라는 건데, 자, x는 현재 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가 현재 20m 원점에서 20m 떨어져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때 dx dt는 뭔데, 여기서 보면 파티클이 30초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컨스탄트 레이트 얼롱어 서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d세타 dt가 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이제 문제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세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걸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파티클 P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 즉 P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총 30초가 들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d세타 dt라는 것은 속도 같은 속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은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은 30초이고요. 그럼 요 거리는, 요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반지름이 1인 그리고 사이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요 코의 길이는 r 세타죠. 그러니까 세타죠. 근데 지금 현재 0,10에서 10,0까지 왔으니까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d세타 dt는 뭐가 되냐면은 30초 분의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야? 60분의 파이 뭐 이런 건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로 하면 그렇고요. 그러면은 초 말고 30초 말고 좀 간단한 숫자 뭐 없을까요? 1초는 60분이니까 1분이 60초니까 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30초는 2분의 1분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돼서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자, 세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도로가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도 할 때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처럼 세타는 요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래서 어려워요. 초 개념으로 가면 되게 식이 복잡해지는데 분 개념으로 가면 그나마 좀 편해져요. 그래서 얘는 파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파이만큼 갑니다. 예, 마이너스 파이만큼. 물론 당연히 단위는 레디안 퍼 문제에선 세컨트라고 했죠. 세컨트가 아니고 미뉴츠, 그러니까 분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것이 이거 잡는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쭉 있습니다만, 그래서 d세타 dt가 왜 마이너스 파이로 나오는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거 30초로 하지 말고 2분의 1분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나와요. 안 그러면 60분의 파이 때문에 숫자 계산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dx dt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식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거 푸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진짜 해야 될 거는 x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할 거잖아요. 근데 현재 x와 세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여기다 다시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놓을게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좀 작게 그리면 좋을 텐데. 자, 한 요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하고, 여기가 x축이고, 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p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은 10m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여기에 접선의 식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여기에 좌표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어떤 원에 접하는 선이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죠. 즉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요것은 직각 삼각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빗변이 x, 밑변이 10. 사이각 세타.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를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자, 그래서 since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x분의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x를 t로 미분한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0이 돼가지고 얘는 10 세컨트 세타가 됩니다. 당연하지만 x도 t에 관한 식이고 세타도 t에 관한 식이에요. 시간에 따라 세타 이 각이 변하고 x 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x는 이겁니다. 자, 그럼 dx dt를 구하랬죠. 양변을 t로 가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dx dt는 10은 그냥 10이고 세컨트를 미분하면은 세컨트 미분하면은 이게 인사이드고 이게 아웃사이드죠. 자, 세타가 인사이드, 세컨트가 아웃사이드. 그래서 세컨트 미분하면은 세컨트 x 그리고 탄젠트 x 이렇게 되고요. 이게 아웃사이드 미분이고요. 인사이드 죄송합니다. 세타가로 해야겠죠. 사이각이니까요. 요것이 아웃사이드 미분이고 인사이드 미분 d세타 dt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d세타 dt는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면 되고 세컨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세컨트 세타는요. 아까 나왔죠? 세컨트 세타는 x였죠. 그 세컨트 세타는 10분의 x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걸 다 쓰면은 10 곱하기 세컨트 세타는 10분의 x이고요. 탄젠트 세타는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10분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그리고 d세타 dt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x는 뭐였어요? 아까 20이었죠. 그래서 2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10 약분되고요. 20 곱하기 얘는요. 400에서 100배가 300이죠. 300은 10 루트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가 있고 그리고 10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루트 3만 남죠. 그래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20 루트 3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좌표는 x가 21대 이쪽으로 얼마나 빨리 오느냐? 마이너스 20 루트 3파이만큼의 속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요,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좀 전에도 이제 쭉 풀이 과정을 보셨겠지만은 문제 이해하는데 한 50-60% 에너지 쏟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변수 지정하는데 한 20-30% 에너지 쏟고 나머지 문제 푸는데 쏟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문제는 문제가 뭔 소리라는지 이해하고 변수 세우고 그림 그리고 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릴레이트 레이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뭐 딱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연습 문제는 더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3장 10절 릴레이트 레이츠 부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